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관망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도에 2,5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조정이 조금 이어지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켜보자는 심리와 함께 수급도 조금은 잔잔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모신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뉴페이스면서 올드한 얼굴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남자로 좀 합류하시는 건가요? 네, 수요일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지켜보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전일부터 좀 거래대금이 좀 죽는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2차 전지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쉬어가면서 네. 업종에 대한 좀 순환매가 도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15일까지 쭉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전혀 없던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 쭉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견고한데 시장 안에서 지켜보는 즉 계좌를 좀 보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트리거가 하방으로 좀 작동이 됐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3시가 넘어서면서 다시 또 재차 매수로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CPI를 앞두고 있는 여전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아마 오후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한 이창환 부장님도 네. 뭐 오늘장, 수요일장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번 5월달에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좀 꼬였고요. 네. 지금 바이오니아를 비롯해서 이제 신용이 좀 터진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마다 반대매매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장 시초가랑 그리고 10시 부근 오늘도 이제 2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밀렸던 게 상당히 이제 그 신용 및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지만은 이제 그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10일 MSCI 그 지수 편입 그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그때까지 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발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수급이 꼬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수는 견정 가운데 이제 그런 반대매매 물량들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들이 그런 걸 의미를 하겠고요. 제가 그 보조 지표로 이런 걸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시장 저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웬스데이의 남자들과 함께 또 알찬 수요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3가지 주제 만들어 왔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책 테마주의 향방이 그동안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았었던 화장품주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현대기아차의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정부 1주년을 좀 맞이해서 정책 테마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 정부 1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규제 개선을 완료해서 7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주가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게 정말 많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어떤 게 주로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원전, 방산, 플랫폼, 바이오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딱히 방산 빼고는 딱히 좋은 흐름을 보인 건 없었던 것 주가 같고요. 흐름을. 네, 지금 뭐 신고가 흐름 나왔던 섹터는 방산이 유일한 것 같고요. 원전은 이제 수주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이제 한수원이 특허 문제로 좀 계속 막히면서 그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건설도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보유한 건설 업체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 쪽은 바닥은 잡았지만은 이제 일부 이제 그 AI라든가 EUV 쪽 특정 이제 그 장비 쪽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뭐 여전히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네. 좀 빠졌는데 다행히 네이버가 좀 반등 나오는 것들이 특징적이고 방산 쪽 외에는 딱히 지금 아직까지는 성과를 말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윤 정부 들어서 그나마 방산 분야의 성장세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액도 23조 원에 달했는데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런지 방산주 말고도 조금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정책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느 쪽을 좀 괜찮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그 대권을 준비하고 이제 음.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핫했던 부분들이 원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SMR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는 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소형 원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집권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시장 친화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금융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좀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만 집권 2년 차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5년 임기를 놔두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권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부분 투자 의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을 하고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가는 흐름들을 피워왔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일 관계를 풀어주면서 반도체 소비자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낸드나 디램 쪽에서 바닥권을 1분기에 확인을 하고 하반기에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권에 대한 부분들 드라이브가 걸리는 가운데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프라라든지 상대적으로 밀고 있는 뭐 수소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IRA 부분을 갖고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진행이 돼서 세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실적에 반영하는 시점이 아마 올해 한 3분기 말, 4분기부터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 환경에 봤을 때는 미국의 내년에 이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그려보는 것도 올해 좀 2분기를 좀 지켜보면서 올해 집권 2년 차를 정리하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뭐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많아서 좀 짚어봐야 할 섹터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17일 날 정부에서 CF100이라는 정책 포럼을 발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뭐 삼성전자나 SK 뭐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포럼인지 뭐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지 짚어주실까요? 이제 그 CF100이라는 게 그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네. 그 아리백과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아리백에서 사용하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100%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주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그 CF100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률 100%를 이제 재생에너지와 요게 원전과 연료 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관련돼서 이제 수소라든가 원전 섹터가 좀 관련주인데 이제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정책 포럼을 이거 그 발족을 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등의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GS 에너지라든가 그 SK ENS, 하나에너지도 이제 참여를 해서 관련 뭐 섹터는 그냥 딱 원전과 수소를 좀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17일이니까 뭐 하루짜리 정도 이벤트로 일단은 그 주식 그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CF100 정책 포럼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참가를 하긴 하지만 좀 단기적인 이슈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윤 정부 1주년을 맞이해서 정책 테마주의 흐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K뷰티 화장품주입니다. 실적이 줄줄이 개선되고 있죠.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상한가 기록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식약처 국장이 중국으로 날아간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식약처 지원에 중국 수출이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중국과의 기대감, 특히 이제 인바운드에 대한 고객들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명동의 분위기가 일본인 관광객 중심으로 대만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까지 인바운드가 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고가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설화수를 중심으로 레지상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고가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2년 전 중국과 현재의 중국은 굉장히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내수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인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았는데 소비주 중심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1Q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시에 좀 반영이 된 가벼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한다거나 대부분 10%대 초중반의 반등이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대한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가격대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단기적인 반등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상대적으로 하반기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선엽 그 당사 이사님께서 중국을 이제 처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에 로봇이라고 했어요. 로봇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식당을 간다라고 하면 거기도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중국 현재 내수 상황이기 때문에 서빙에 대한 로봇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치킨을 튀긴다라고 하는 네. 부분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변화는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중심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중국에 대한 트렌드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한데 이 식약처장 방문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조금은 나아질지 오늘 이 급등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면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될까요? 오늘 올랐던 종목들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그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섹터의 공통점은 네. 그러니까 색조랑 OE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OEM 업체들 이제 오늘 인그루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 어니 서프라이가 나타나면서 이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이고요. 그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그 인디 브랜드 쪽에서 특히 이제 색조라든가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뭐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팔렸고요. 네. 그쪽이 좀 마진이 좋기 때문에 뭐 분기 영업이익 이런 12%대가 나왔던 것들이 영향을 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소비가 있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아웃바운드 되는 업체들보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국내 매장이 많아서 소비되는 업체들, 뭐 에이블 CNC라든가 아니면 클리오라든가 이런 그 주로 색조 화장품이 있고 국내 매장이 많은 업체들이 더 네. 강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OEM 그 색조 화장품 중에서 OEM 업체이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색조랑 그 OEM 쪽 위주가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았다는 것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보시고 그런 중국 쪽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그냥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비중 매출 높은 뭐 아모레나 LG 생활 건강은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씀하신 뭐 색조 위주 기업들이나 뭐 저렴한 화장품들, 북미향 기업들은 반대로 좋다고 하던데 화장품주 안에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눈 아이라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뭐 이제 화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자세하게 때문에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이 올리브영 네. 가니까 가격이 과거에 8,000원, 7,000원 했던 게 최근에 보니까 22,000원, 맞아요. 24,000원. 그래서 가격 단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 동남아 쪽에서 수요 부분들이 좀 나오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아마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런 수요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여름을 앞두고 있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네. 조금은 EQ 부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피부를 느끼는 화장품의 중요성. 화장품주 안에서는 뭐 색조 위주 기업들이나 저가 화장품 같은 종목들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주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뭐 울산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모멘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너에서 현대차가 거의 한 4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실적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4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꾸준하게 잘 나왔고, 그 국내 이제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계속 그 조선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증가가 나왔던 섹터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를 이제 울산에 그 2조 투자하는 것과 또 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지금 그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 그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생산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차는 정말 좋은데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기차로 전환이 좀 늦기 때문에 그쵸. 하루라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내연기관차 판매에 의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실적이 올라갔으면 주가가 네.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EPS는 올라가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그냥 완만하게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부분의 모멘텀이 더 받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이고요. 수출 데이터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우상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 공장 투자 이슈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반면에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현대기아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IR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는 일단 주가에 반영이 오늘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닌가요? 아마 이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90% 정도 감소되는 실적을 발표했고, 현대기아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부분들을 계속 좀 올렸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대기아가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황에서도 잘 팔리는 고가 브랜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취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년 전에 뭐 아시겠지만 그 애플카라고 하는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있었는데, 올해 퍼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퍼가 한 4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리바마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 정도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생산하는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매출이 한 6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2030년에는 3위권 안에 들어서고, 뭐 GM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폭스바겐까지 압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산 여력을 준비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면서 지속적인 매수 부분을 좀 이끌어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포트에서 구성을 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고, 미국 현지 내에서는 딜러 쪽에 대한 마진을 극소수 마진으로 주고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용 기간 6개월에서 3개월, 특히 이제 최근에 딜레이가 1개월 이내로 들어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딜러 마진이 극소수에 대한 부분까지 극마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ROE에 대한 부분들이 9%대 내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완성차를 볼지 부품주를 볼지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완성차 업체들도 신고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좋거든요. 그런데 뭐 자동차 산업의 전체 설비 투자액이 줄었다. 이 중에 부품 투자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이게 우려할 만한 뉴스인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좀 해봐야 될까요? 투자는 지금 저는 뭐 완성차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대기아차는 이익이 지금 상당히 좋은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이제 부품 쪽에 있는 종목 그 회사들은 네. 이익이 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이제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 간의 이익 마진을 이제 완성차가 대부분 가져갔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굳이 지금 자동차 쪽을 안 보면 모르겠지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현대기아차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꾸준하게 또 완성차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 저는 이제 기아를 보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고유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역할들, 그리고 현대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이연이 될 것 같고, 해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이제 상대적으로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고가 브랜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EV 시리즈를 가지고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올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한 2년, 3년 뒤에 정말 애플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라고 보고 있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현재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부품주보다는 완성차 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동차 섹터에 투자해보신다면 한번 참고해보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 가지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호실적을 냈던 진에어 내일장 주가 향방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오플로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죠. 요즘에 LCC 항공들, 제주항공도 그렇고 티웨이 항공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가 비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진에어는 두 분 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 적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실적은 좋지만 4월 들어서 좀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4월부터 그 수송 데이터가 꺾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그 YC 그 FS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송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LCC 부분들이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는 좋았는데 4월부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역성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1분기 때 제주항공이라든가 지금 티웨이 항공 그리고 진에어까지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 때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4월 달에 대부분 비수기에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4월 달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1분기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아마 LCC 섹터들은 2분기 때문에 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5월에서 6월 특히 5월 달, 6월 달 예약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여행 많이 가죠. 우려보다는 실적이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2분기는 쉬어가는 섹터가 지금 항공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러면은 과하게 던지기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매수는 좀 아직은 좀 때가 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6월 예약 현황은 괜찮지만 2분기 아무래도 비수기를 진입에 따라서 LCC들의 실적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이야말로 최근에 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인데 LCC 항공 타고 가셨나요? 네. 그런데 노를 주셨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주신 진에어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느 항공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정확하게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84,000주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주가가 선반영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환율이 1,350원이고 유가 부분이 75불 내외인데 과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가가 85불대 언더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선도 매매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좀 이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게 최근에는 근거리 노선 중심으로 취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취향 편수 같은 경우에는 9편, 7편에서 최근에는 3편, 4편으로 줄어들었던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시점은 아마 이제 9, 10월 달 3분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만 WHO 쪽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좀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에어보다는 개인적으로 티웨이 항공 정도가 향후에는 조금 더 근거리 노선보다는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노선을 갖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정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봐서 상대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자리나 위치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노의견과 함께 티웨이 항공을 대안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에어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이오 패치를 출시했죠. 이에 대한 매출 기대감과 함께 4월에는 건강관리 장비 기업에서 브랜드 평판 1위를 또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오플로우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우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꼽히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이어갔는데 이후에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을까요? 공매도 코스닥 업종 진짜 현재 8위입니다. 그런데도 예스를 주셨네요. 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트리거가 발생했던 유럽에 대한 노이즈 부분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2분기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IR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1억 명 가운데 현재 이제 이호 패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투여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환자 부분 같은 경우는 채 1%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 좀 트렌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3040 같은 경우에도 빠른 당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연이 되고 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조 언더에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는 현재 MS 특히 이제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점 기업이고 그러면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1조에 대한 부분들이 매력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 쪽에서는 일주일에 2개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45,000원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2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는 시점들 그리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정부 정책 이슈를 짚어봤었는데 이번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당뇨 환자 또 지원이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된다면 이오플로우가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에 따른 재조명도 가능할까요? 뭐 저는 이제 이오플로우는 투자 포인트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3월달인가 4월달에 뉴스 3월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SKIV 여기 참여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 의료기기 전문업체 그 메드트론이 이제 인수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인수 가능성이 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로 나오는지 여부 아직 뭐 가능성만 있지 실제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특허 분쟁 부분인데 독일에서 이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펌프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주입 방식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최근에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큰 그 포인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매출 부분에서는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BEP를 달성하기까지는 적어도 꽤 연간 매출이 한 500억 이상이 나와야 아마 BEP를 달성하는 걸로 잘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한 2025년 정도 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나쁘진 않지만은 이제 BEP 도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주가 흐름이 오늘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이제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림목 나오고 악재 나오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매물대가 한 29,000원, 3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이게 한 3만 원 이상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향후 이슈가 나올 여지가 있는 만큼 좀 추적 관찰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플로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엔터주 YG엔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곧 멤버가 발표될 베이비몬스터 다들 아실 텐데요.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크죠. 이 인기에 주목할 때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YG엔터는 갈렸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모멘텀을 보고 예스를 주신 건지 아니면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이신 건지. 그 베이비몬스터 이제 현재 멤버가 7명인데 네. 그 최종 발표가 12일 날 하거든요. 금요일이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앙코르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이제 네. 8월달 재계약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7월 전까지, 그러니까 8월달 재계약 전까지만 보시는 전략으로 지금 그 이벤트 트레이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베이비 몬스터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갔고 네. 그리고 YG 그 유튜브랑 베이비 몬스터 유튜브 합쳐서 지금 뷰가 4억 뷰가 좀 넘어가서 네. 인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오. 특히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해외 그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블랙핑크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블랙핑크가 만약에 그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네. 뭐 재계약금이 뭐 800억, 뭐 1,000억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반영하게 되면은 YG 엔터 향후에 한 번 BPS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한 분기 정도는 분명히 부러지는 상황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블랙핑크 쪽의 재계약 여부는 투자 포인트라기보다 어쨌든 그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악재로 반영이 된다고 봐서는 YG 엔터는 7월 말 전까지는 매도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뭐 지켜봐도 좋겠다. 우리 차장님은 YG 노를 주셨는데 베이비몬스터 영상 안 보셨나 봐요. 봤는데요. 정말 잘하던데요.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을 텐데 YG 같은 경우에는 탐방을 쭉 다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YG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부분들, 사업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재작년, 작년에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터 쪽에서 ROE 대비해서 약 40% 나오는 업종이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게 음원이라든지 그리고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YG 엔터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ETF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SM, 특히 이제 YG 엔터 중심으로는 각각 개별 기업들로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기적인 모멘텀이라든지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발현이 돼서 특히 이제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시장 흐름들 그리고 뭐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네. 시총 지금 1조 2천억인데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온 자리에서 기대감은 반영된 현재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막상 만약에 나와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평가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ETF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YG엔터는 두 분 다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수요일에 남자들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평가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님 그리고 이상경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